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사가 안 돼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고물가, 고금리는 물론 최근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공항의 무안 이전 홍보를 위한 네 번째 활동으로 양파 수확 돕기 활동을 폈습니다. 김산 무안군수는 김영록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오는 11일로 예정된 강기정 광주시장의 무안 방문 때 돌발 상황이 우려된다며 강 시장의 방문을 자제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는 9일 광주 학동 참사 3주기 추모 행사 때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709와 1009의 공사업체 입찰이 네 번째 유찰됐습니다. 공사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의 여파 속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 문을 닫는 업소가 속출하는 등 코로나 때보다 더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최근 시작된 최저임금 결정 논의는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덫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상권이었던 전남대후문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꼴로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 임대 문구만 덩그러니 붙어 있고 지나는 사람도 없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에다가 인건비 인상 여파, 그리고 회식 문화가 변화해가면서 장사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도 이렇게 안 했거든요. 아주 최악입니다. 저희 집 매출이 지금 한 40~50% 정도 떨어졌어요. 실제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광주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 금액은 14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2억 원에 비해서 33% 늘었습니다. 지급 건수도 같은 기간 1,195건으로 전년에 비해서 166건, 16% 증가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경기 침체로 문을 닫거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근근히 버텨가는 자영업자들은 최근에 또 하나의 버거운 짐에 맞닥뜨렸습니다. 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고물가에 따른 노동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임차료와 가맹점비 등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또다시 인건비가 과다하게 오르면 그냥 죽으라는 소리와 다름없다며 하소연합니다. 오늘은 포기해야 돼요. 우리도 영업을.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에 음식값이나 이용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안 그래도 뜸한 손님이 더 줄어들어서 결국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길고 긴 코로나 터널을 어렵게 헤쳐온 자영업자들이 구조적인 불안과 함께 회식 문화의 변화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늦은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늦은 밤부터는 점차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밤 9시 무렵부터 일요일인 모레 새벽까지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40mm의 비가 지나겠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최고 60mm의 강우가 예상된 가운데 특히 토요일인 내일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풍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도 28도 안팎으로 낮 동안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해 광주와 전남의 봄철 일평균 기온이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월부터 5월까지 전남과 광주의 일평균 기온은 지난해와 같은 14도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별 일 최고 기온은 고흥군이 28.3도를 기록해 4월 한 달 가운데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올해 일평균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높았던 날은 74일로 역대 가장 많았고 봄철 강우량은 367.7mm로 평년보다 많았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무안군을 3차례나 방문하며 민간 군공항 이전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어제는 무안군의 한 양파밭을 찾아 농민들의 일손을 도우며 군공항 이전 설득에 나섰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광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이상가 문화경제부시장 등 공무원 40여 명이 휴일을 반납한 채 수확이 한창인 무안군의 양파밭을 찾았습니다. 깔끔한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밭에 쪼그려 앉아 양파 작업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통합공항 이전 홍보활동을 농번기에 피해달라는 무안군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일섬 돕기를 통해 군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은 이번엔 농가 일손을 도우며 통합공항 이전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번 홍보활동에서 반대 단체들의 집회는 없었습니다. 광주시의 홍보 캠페인을 바라보는 무안 군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례적인 일손 돕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냉소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진정성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무안 국민들한테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고. 광주시의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말하는 무안 군민들도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반대하는 여론이 많잖아요. 그걸 끈기 있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져요. 통합공항 이전 설득에 나선 광주시의 이번 무안 방문은 4번째. 광주시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다음 달에는 특히 지역 발전 구상이 담긴 공항도시 무안 발전 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주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주장들을 토론해서 한번 하자. 앞으로 저희가 좀 계속 토론을 하도록. 이제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과 단체장들이 서로 만나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만나서 해야지. 자기들이 긴 안목으로 시끄러운 것 속에는 또 이쪽에 발전도 있어. 그러니까 실리를 따져봐야 돼. 이런 가운데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5일 김용록 전남지사와 무안공항 활성화 관련 2차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오는 11일로 강기정 광주시장의 무안 방문 때 우발적 상황이 우려된다며 광주시의 홍보 캠페인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록 지사는 그러겠다면서도 무안군도 전라남도 광주시와의 3자 회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 3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모레 열리는 추모식에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재난피해자 권리센터는 광주 학동 참사 3주기를 맞아 4.16 세월호 참사와 12.9 이태원 참사, 2.18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등 사회 재난피해 유가족이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동 붕괴 참사는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1살 의사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지난 2022년 광주의 한 피부 비뇨기과 의원에서 30대 남성의 얼굴 수염 등을 제거하는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하다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사는 흔한 부작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전 판사는 피해자에게 염증과 과다색소 침착 흉터 등 상해가 남았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뱃길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여수시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선사 측이 적자의 일부인 50억 원을 여수시가 보전해주면 운항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수시는 재정 부담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자 누적으로 운항 중단이 예고됐던 여수 제주 간 여객선.
항공료보다 싸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만큼 누구보다 여객선을 자주 이용했던 지역민들의 아쉬움은 큽니다. 너무 아쉽죠. 녹동에서 이제 제주도로 가고 그랬는데 여기서 녹동까지 가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타면 아무래도 좀 쉽죠. 그리고 너무 편하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텐데 저도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런다고 하면은 배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사는 지난해 유류비 상승 등으로 80억 원의 적자가 났고 올 초 폐업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항로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간담회 끝에 선사 측은 여수시에게 적자 일부인 50억 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그 정도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뭐 저희 회사 측에서도 감내를 하고 또 유지를 해보겠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수시는 50억 원 지원이 재정 부담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도서민이 자주 왕래하고 관내 운항 손실액이 가장 큰 검은 항로의 한 해 적자는 8억 원. 이와 비교해봐도 50억 원은 너무 큰 액수라는 겁니다. 서울 주민들이 거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우선 제주는 관광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죠. 현행 조례상 적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다른 항로 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사와의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다만 시의회는 항로 유지를 위한 기조는 확고합니다. 앞으로 인근 지자체와 연대한 뒤 예산 지원을 이끌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역협의체가 행정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수공항 활성화 관련 지원 조례가 있어요. 우리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군 좀 더 협의해가지고. 선사 측은 지금도 운항을 할수록 적자인 만큼 내년도 운항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6 선박람회 개최로 제주간 백길 유지가 간절한 여수시가 선사 측과의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우주발사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고흥에 지역 거점 대학들이 특화 캠퍼스 설립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인데 고흥구는 청년 인구 유입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국내 유일의 발사장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중장기 프로젝트인데 민간 발사장 구축과 우주 국가산단 조성 등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미래 전략 산업이다 보니 새로운 인재와 인력이 필요하고 지역 거점 대학의 교육 인프라가 절실합니다. 현재 순천대와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이 고흥의 우주항공 특화 캠퍼스 설립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앵커 기업을 비롯해서 이노스페이스, 내지는 우나스텔라 이런 이제 발사체 관련한 기업들이 입주를 지금 하고 있고 협약까지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하게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배출하고 또 보낼 수 있게끔.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순천대는 고흥 드론 센터 내에 글로벌 캠퍼스를 설립해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내에서 학부생과 석박사 150명, 해외 유학생도 250명을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전남대는 광주 전남 초광역 메가 캠퍼스 5곳 가운데 고흥 미래형 캠퍼스를 지역 특화 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현재 나로고등학교 폐교 매입을 추진 중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기스트도 우주항공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캠퍼스 구축을 위해 최근 고흥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같은 지산학 연계 체계는 프랑스 우주산업의 메카로 우주 관련 대학과 대학생들로 인해 평균 연령이 젊어진 우주도시 툴루즈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거를 저희들도 모델로 삼아서 먼저 지역에 있는 전남대학교나 순천대학교, 그다음에 지스트와 연계해서 인력 양성이라든지 각종 R&D 연구개발 부분을 같이 이제 추진하겠다. 고흥구는 특히 우주항공 특화 캠퍼스 설립이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젊은 학생, 청년 인구 유입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추진하는 등 다른 지역의 메가시티 움직임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전남 메가시티 논의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그제 열린 시정질문에서 광주 전남의 메가시티 사업을 지적하는 박필순 시의원의 질문에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공동팀을 꾸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관영 전북지사를 만나 호남권 협의회를 열기로 일정을 잡았다며 메가시티 비전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일부 공사 구간의 입찰이 또 유찰돼 완공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2단계 사업의 14개 공구 가운데 7공구와 10공구 2개 공구가 최근까지 4차례 유찰되며 공사업체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전남대 주변인 7공구에는 입찰에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고 본촌 산단을 통과하는 10공구는 참여업체들이 높은 가격을 써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로 오염된 울산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은 20년 전 본격 시작됐습니다. 태화강은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생태도시 선언 20도를 맞아 태화강을 중심으로 한 울산의 변화를 울산문화방송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0년대 울산 태화강의 모습입니다. 먹물같이 시커먼 강물이 흐르는 강가에는 보기에도 역한 기름띠가 둥둥 떠다닙니다. 곳곳에서 오수가 흘러들어 악취가 진동하고 물고기가 수시로 떼죽음을 당하는 그야말로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실제 1996년 태화강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리터당 11.3ppm으로 공원 병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5급수 이하 등급 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울산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본격적인 태화강 살리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2004년 자연 친화 생태도시 에코폴리스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일반 시민들과 기업체까지 수질 개선 사업에 동참해 불과 3년 만에 1급수 수질을 복원해냈습니다. 옛날에는 완전히 그냥 썩은 물이었었고 그냥 그 바라볼 때마다 저게 어떻게 언제 변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막 너무 깨끗해가지고 좋지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전국의 하천 가운데 최고 수준의 수질을 회복한 태화강은 2008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국내 두 번째 국가정원, 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서식지 등재,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으로 선정됐습니다. 태화강은 현재 멸종 위기종인 수달과 삭, 백로와 떼까마귀 등 7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녹색 환경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죽음의 강을 품은 공해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생명의 도시로 거듭난 울산. 환경부가 6월에 생태 관광지로 태화강을 선정하면서 에코폴리스 선언 20주년의 의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모악산 자락을 개발한다는 또 하나의 개발 계획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민자 유치 없이 600억 원을 들여 대규모 캠핑장과 가족 단위 놀이시설 등을 짓겠다는 건데요. 불과 1년 만에 아중호수와 천변 등 전주의 명소마다 발표한 관광거점 개발 계획이 무려 7건에 달합니다. 전주문화방송 허현호 기자입니다. 주말 산행지로 등산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악산. 배나무와 복숭아나무가 심어져 있는 중인동 부근 산자락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 일대 약 8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모악산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 주민들과 명산을 찾는 관광객의 소중한 휴식지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전주시는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이 중 3만 제곱미터 부지에는 공공 캠핑장을 세우겠다는 것이 핵심. 가족 단위 방문객이 이용할 대형 놀이터와 미로 정원 등 놀이시설은 물론 레스토랑과 카페 등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캠핑 관련 관광 수요가 있는 만큼 사업성은 충분하다는 설명인데 진입로 확장과 우회로 신설로 우려가 큰 교통 문제도 해소하고 등산로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4월 왕이궁원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아중호수와 완산칠봉, 전주천 등
명소마다 시장이 직접 나서 발표해왔던 관광 관련 개발 사업은 이로써 7건으로 늘었습니다. 중복되는 예산은 있겠지만 민자투자 목표액을 포함해 사업비를 대략 합산해보면 4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실현 가능성도 실현 가능성이지만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지 하는 우려들도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모악산 관광지 조성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투입될 총 사업비는 618억 원. 전주시는 재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산림청과 문체부 등 공모 사업의 지원에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경상북도 영덕 장사해수욕장이 서핑의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핑 인구가 늘면서 서핑 장소도 포항에서 영덕으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는 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포항과 영덕에 서핑 관련 교육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포항문화방송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장사해수욕장이 동해안 서핑 명소로 알려지면서 전국의 서핑 동호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2km에 길게 펼쳐진 장사해수욕장은 수심이 얕고 파도가 좋아 연중 서핑이 가능한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구와 중부 내륙권의 접근성도 좋아지면서 지난해 만여 명의 서핑객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만 명 중에 한 30%, 40%가 지금 충청권에서 이리로 영덕으로 방문해 주시고 나머지는 대구, 구미, 여기 안동, 북부권에서 저희들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서핑객이 늘면서 영덕군은 지역 랜드마크인 부흥 브릿지를 설치했고 15억 원을 들인 서핑 지원센터를 올해 연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 동해안 서핑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동해안 서핑 특화단지 조성 사업도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과 포항 지역 서핑 명소에 실내 서핑센터와 클럽하우스, 서핑 아카데미를 건립할 예정인데 정부의 30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내 서핑 센터를 조성해서 사계절 전천후 서핑 메카로 키워갈 계획이며 볼파크도 조성해서 랜더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경북 동해안을 전국적인 서핑 명소로 만들기 위한 서핑 인프라 구축 사업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가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이 매년 발표하는 2025년 QS 세계 대학평가에서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 부문 세계 4위, 국내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스트는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 부문에서 2008년 이후 17년 연속 국내 1위로 평가됐고 세계 대학 중 줄곧 2위에서 6위 사이에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자들의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대학 연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광주 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는 10일부터 21일간 일자리 잡고 희망 잡고를 주제로 광주 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광주 전남 지역 1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80명 취업 연계를 목표로 진행되며 취업 희망자들은 AI 자기소개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늦은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대체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겠고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오늘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최고 60mm에 달하는 더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특히 토요일인 내일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세찬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8도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26도 보이겠고요. 장흥의 낮 기온 25도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 26도, 고흥의 낮 기온은
기온은 25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토요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비가 깨는 일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